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매일 아침 빈 거실을 지나며 한숨만 쌓여갔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히터 앞에 웅크린 채 마치 남처럼 지내는 우리 가족. 팬데믹 이후로 더 깊어진 이 서늘한 거리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지금 그 똑같은 거실에서는 매일 저녁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들립니다. 식사 후면 자연스럽게 모여 앉아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도 보며 웃음꽃을 피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멀어졌던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따뜻한 바닥이 어떻게 보스턴의 차가운 겨울과 우리 가족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냈는지에 대한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더욱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 밀러입니다. 모든 것은 2024년 보스턴의 추운 겨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1월, 저는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히터를 틀어도 바닥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습니다. 양말을 두껍게 신어도 발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저는 역사학과 3학년생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우리 가족은 뭔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녁 식사 시간이 우리 가족의 유일한 대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돌아오셨죠. 어머니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계속 컴퓨터 앞에만 계셨어요. 제 방은 2층 끝에 있었습니다. 추운 바닥을 피해 침대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어요. 히터 바람이 직접 닿는 곳이라 그나마 덜 추웠거든요. 하지만 건조한 공기 때문에 밤마다 기침이 났습니다. 가습기를 틀어도 소용없었어요. 피부는 계속 갈라졌고 아침마다 목이 아팠죠.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우연히 부모님과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서둘러 커피를 마시고 계셨고 어머니는 노트북을 보며 회의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했지만 돌아온 건 짧은 고개 끄덕임 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집안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얼어버린 것 같았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보스턴의 회색 하늘도 우리 집 분위기와 닮아 있었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현관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기운이 밀려왔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식탁에는 각자 다른 시간에 먹은 흔적만 남아 있었죠. 제 방으로 올라가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겨울은 어떨까? 그들은 어떻게 추위를 이겨낼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차가워진 걸까? 잠들기 전 노트북으로 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살펴봤어요. 마침 아시아 투어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3개월 일정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교환학생 이야기를 꺼냈어요. 좋은 기회구나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등록금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떠나 있는 게 편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차가운 보스턴을 떠나 동양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배우러 가는 게 아니란 걸 몰랐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석 달을 보낸다는 게 겁나기도 했지만 더 큰 두려움은 돌아왔을 때 우리 집이 더 차가워져 있진 않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집안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온도를 높여도 천장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은 바닥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각자의 방에서 이동식 히터를 켜고 계셨고 저는 침대에 이불을 두껍게 덮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발끝이 차가웠지만 이제 곧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란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는 1월 중순이었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공항을 나서는 순간 칼날 같은 추위가 얼굴을 핥히었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동양 문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거든요. 하지만 호텔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 설렘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방 한쪽 벽면에 커다란 라디에이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숨을 막히게 했어요. 창문을 열면 뼛속까지 시리는 한기가, 닫으면 사막 같은 건조함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베이징은 중앙난방 시스템이에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죠. 온도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가이드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어요. 고향의 차가운 집을 피해왔는데 이곳은 또 다른 의미로 숨막히는 공간이었습니다. 낮에는 한여름 같은 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건조한 공기 때문에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차라리 보스턴의 추위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곳은 내 마음대로 온도를 조절할 수는 있었으니까요. 유일한 위안은 현지 찻집이었습니다. 은은한 차 향기 속에서 잠시나마 평화를 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길지 않았어요. 차를 마시고 나와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어요. 전통 차기가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죠. 가격표에는 100위안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계산대에서 갑자기 1000위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물어봤지만 점원은 중국어로만 대답했고 계산기를 들이밀며 숫자만 가리켰습니다. 바로 옆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똑같은 차기를 사는 걸 봤어요. 그분은 80위안을 내고 가더군요. 제가 그 광경을 본 걸 알았는지 점원은 갑자기 800위안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었죠. 옆에 있던 다른 외국인 관광객은 그대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가게를 나왔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기념품 가게에서 당한 바가지 요금과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마음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일주일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어요. 불쾌한 경험만 얻게 되었죠. 밤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건조한 기침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습니다. 일본의 전통 료칸에서는 뭔가 달라질 거라고, 그곳에서는 진정한 동양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첫 료칸에서 외국인 출입 금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겨우 찾은 다른 료칸에서도 실망은 계속됐습니다. 다다미 방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한기는 마치 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가스히터를 최대로 틀어도 방 안의 냉기는 오히려 더 진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현지인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전기모포로 이불을 덮이고 끓는 물을 담은 유탄포를 안고 잤지만 여전히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특히 마음을 울린 건 나베를 먹으러 간 식당에서였어요. 일본 가족들이 둘러앉아 나베를 먹는 모습을 보며 문득 보스턴의 우리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따뜻한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베이징과 도쿄, 두 도시를 거치면서 제 마음속에는 깊은 실망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은 제 발끝만 얼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 한기가 점점 제 마음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목적지 서울에 대한 기대도 이미 얼어버린 지 오래였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만나게 될 것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문화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 놀라운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 때문에 서울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었어요. 그저 마지막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사이로 한강이 은은하게 흐르는 모습이 마치 수채화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베이징과 도쿄도 처음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으니까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친절한 직원이 미소와 함께 맞이해 주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로비가 춥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베이징의 뜨겁고 건조한 공기도 도쿄의 차가운 기운도 없었죠. 그저 은은하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객실 문을 열었을 때 시작됐어요. 방 안으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제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포근한 온기에 저도 모르게 어머 하는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양말 안의 발가락들이 기분 좋게 움직였어요. 순간 제가 잘못 느낀 건가 싶어서 양말을 벗어보았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기가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마치 엄마의 품처럼 포근했습니다.
히터를 찾아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방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더 신기한 건 공기가 전혀 건조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베이징에서처럼 목이 타는 것 같은 느낌도 없었고 도쿄에서처럼 한기가 스며드는 것도 없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어요. 방이 따뜻한데 히터가 어디 있나요? 직원의 대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 이건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입니다. 바닥 아래로 따뜻한 물이 흐르면서 방 전체를 데우는 거예요. 온돌이라.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딸깍하고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의 라디에이터는 공기만 뜨겁게 데웠고 도쿄의 가스히터는 한 곳만 따뜻했죠. 하지만 이 온돌은 달랐어요. 바닥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서 방 안 어디에 있어도 편안했습니다. 짐을 풀면서도 이 신기한 따뜻함에 계속 감탄했어요. 여행용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정리를 시작했는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도 전혀 춥지 않았거든요. 이불을 침대에서 바닥으로 내려 깔아보았습니다. 도쿄에서처럼 이불 밑으로 스며드는 냉기가 없었어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훌륭한 난방 방식을 이제야 알게 된 걸까? 그리고 이걸 발명한 한국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지혜로웠던 걸까? 문득 보스턴의 우리 집이 떠올랐어요. 그 차가운 바닥, 건조한 공기, 그리고 멀어져 버린 가족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마치 포근한 요람에 안긴 것 같았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이거다. 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 때문에 서울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었어요. 그저 마지막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공항이 춥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베이징 공항의 따갑게 건조한 열풍도 도쿄 공항의 스산한 한기도 없었어요. 그저 은은하게 따뜻했죠.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실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반짝이는 불빛 사이로 한강이 은은하게 흐르는 모습이 마치 수채화 같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친절하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베이징과 도쿄도 처음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으니까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친절한 직원이 미소와 함께 맞이해 주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로비가 이상하게 포근했어요. 히터 바람이 직접 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딘가 모르게 따뜻했죠. 마치 봄날 햇살을 받고 있는 것처럼요. 진짜 놀라움은 객실 문을 열었을 때 시작됐습니다. 방 안으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제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포근한 온기에 저도 모르게 어머 하는 감탄사가 나왔어요. 양말 안의 발가락들이 기분 좋게 움직였습니다. 순간 제가 잘못 느낀 건가 싶어서 양말을 벗어보았어요. 맨발로 바닥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기가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엄마의 품처럼 포근했어요. 히터를 찾아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장에도 벽면에도 구석에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방 전체가 따뜻했죠. 더 신기한 건 공기가 전혀 건조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베이징에서처럼 목이 타는 것 같은 느낌도 없었고 도쿄에서처럼 한기가 스며드는 것도 없었어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이 따뜻한데 히터가 어디 있나요? 직원의 대답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 이건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입니다. 바닥 아래로 따뜻한 물이 흐르면서 방 전체를 데우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사용해온 지혜로운 방식이죠. 온돌이라.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딸깍하고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의 라디에이터는 공기만 뜨겁게 데웠고 도쿄의 가스히터는 한 곳만 따뜻했죠. 하지만 이 온돌은 달랐어요. 바닥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서 방 안 어디에 있어도 편안했습니다. 짐을 풀면서도 이 신기한 따뜻함에 계속 감탄했어요. 여행용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정리를 시작했는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도 전혀 춥지 않았거든요. 이불을 침대에서 바닥으로 내려 깔아보았습니다. 도쿄에서처럼 이불 밑으로 스며드는 냉기가 없었어요.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녀 보았습니다.
구석구석 온도가 똑같았어요. 베이징의 호텔처럼 히터 근처만 덥고 구석은 추운 것도 아니었고 도쿄의 료칸처럼 이불 속은 따뜻한데 나오면 춥지도 않았죠.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훌륭한 난방 방식을 이제야 알게 된 걸까? 그리고 이걸 발명한 한국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지혜로웠던 걸까? 수천 년 전에 이런 과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문득 보스턴의 우리 집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바닥, 건조한 공기, 그리고 멀어져 버린 가족들. 만약 우리 집에도 이런 온돌이 있다면 어떨까? 가족들이 따뜻한 바닥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상상됐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마치 포근한 요람에 안긴 것 같았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이거다. 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다음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목이 아프지도 않았고 피부가 건조하지도 않았어요. 커튼을 제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아침이 따뜻하게 저를 반겼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혜로운 시스템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아침 식사를 하러 호텔 레스토랑에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따뜻한 바닥 때문에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한 한국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혹시 외국에서 오신 거죠? 제가 관광 안내 서포터즈를 하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지윤이었습니다. 역사학과 3학년이라고 했어요. 제가 온돌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자 지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우리 할아버지가 한옥 특강 강사이신데 오늘 북촌 한옥마을에서 강의가 있으세요. 같이 가보실래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지윤을 따라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걷는 동안 지윤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 지혜가 담긴 걸작이죠. 구들장이라는 화강암을 깔고 그 밑으로 연기와 열을 통과시키는 방식인데 현대 바닥난방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한옥에 도착하자 지윤의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특별히 외국 손님도 오셨네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온화함이 느껴졌어요. 방에 들어서자 익숙한 포근함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구들장이에요. 할아버지께서 바닥을 쓰다듬으셨죠. 지금 현대식 온돌은 온수관을 매설하지만 전통 온돌은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구들장을 데워요. 연기가 구들장 사이로 지나가면서 열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런 과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할아버지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화강암은 열을 오래 품는 성질이 있어요. 아침에 한 번만 부를 때도 하루 종일 따뜻하죠. 게다가 복사열이라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아요. 외국의 난방은 대부분 공기를 직접 데우는 방식이라 건조하고 답답하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할아버지의 표정이 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온돌의 진짜 가치는 따로 있어요. 바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 힘이죠. 할아버지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는 정전이 자주 됐어요.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요. 그때마다 이웃들이 우리 집 온돌방에 모였죠.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함께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가장 따뜻했어요. 방이 따뜻하니까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게 되고 앉다 보니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야기하다 보니 정이 쌓이는 거죠. 한국의 바닥 문화, 온돌 문화는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 거예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문득 보스턴의 우리 가족이 떠올랐어요. 각자의 방에서 히터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 식탁에서조차 대화 없이 끼니만 해결하는 모습. 아, 맞다. 지윤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요즘은 한국의 온돌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외국에도 수출하고 있어요. 보일러만 설치하면 어디든 온돌방을 만들 수 있죠. 미국에도 많이 수출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정말요? 미국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고요? 지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 기업들이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어요. 전통의 지혜와 현대 기술이 만난 거죠. 할아버지께서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옮기는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는 법이에요. 당신 가족에게도 이 따뜻함이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그 말씀에 저는 굳은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든 우리 집에 이 온도를 설치해야겠다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윤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해보니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한국 사람들이 온도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지혜이자 정이네요. 보스턴행 비행기 안에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온돌로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도 온돌방의 포근한 김처럼 느껴졌어요. 귀국하기 전날 지훈과 할아버지가 건네주신 자료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미국에도 여러 업체가 진출해 있답니다. 지훈의 말이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자료에는 미국 내 설치 사례들도 있었죠. 뉴욕의 한 아파트, 시카고의 주택들. 보스턴에도 분명 가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기운이 훅 끼쳐왔습니다. 히터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데도 발밑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어요. 이제는 이 차가움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모님께 온돌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집 바닥 난방을 한국식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그게 뭔데? 아버지가 신문을 보며 무심히 물으셨어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에요.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바닥을 다 뜯어내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제 마음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달랐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니? 관심은 있어 보였지만 확신이 없으셨죠. 지금도 히터가 있는데 뭐하러 공사를 크게 해? 두 분 모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여드렸어요. 호텔 방의 따뜻한 바닥, 한옥의 포근한 구들장, 지훈이네 가족이 온돌방에 모여 앉아있는 모습까지.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에요.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닥에 모여 앉아 이야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침묵이 이어졌어요. 어머니가 잠깐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어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이 방 안을 맴돌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온돌의 과학적 원리, 에너지 효율성, 건강상의 이점까지. 특히 강조한 건 한국의 현대 기술이었어요. 지금은 첨단 기술로 발전했어요. 보일러 하나로 집 전체를 데울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조절할 수 있답니다. 점점 부모님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에너지 효율 부분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난방비가 절약된다고? 어머니도 한옥 영상을 유심히 보셨어요. 바닥이 정말 따뜻해 보이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견적은 알아봤니? 그 말에 저는 얼른 자료를 꺼냈어요. 보스턴 지역 한국 업체들의 연락처와 대략적인 견적, 공사 기간까지 모두 준비해 놓았거든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네. 아버지가 자료를 훑어보며 말씀하셨어요. 에너지 효율도 좋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겠어.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탁에 모였어요. 차가운 바닥 때문에 발이 시려 자꾸 들썩이면서도 우리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온돌 이야기로 시작해서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지까지. 해보자. 마침내 아버지가 결정을 내리셨어요.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변화일지도 모르겠다.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네. 그날 밤 제 방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곧 이 바닥에도 온돌의 따뜻함이 스며들 거란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드디어 성공했어. 우리 집에도 곧 온돌이 생길 거야. 공사 시작 전날 설렘과 긴장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한국계 온돌 전문 업체 직원들이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온돌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보스턴 지역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김민수 팀장이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한국의 지혜에 현대 기술을 더했으니까요. 김 팀장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안심이 됐어요. 먼저 기존 바닥재를 걷어냈습니다. 삐걱거리던 나무 바닥이 벗겨지자 단열재를 깔기 시작했어요. 현대식 온돌의 핵심은 완벽한 단열입니다. 한국의 단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김 팀장의 설명에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작업자들의 손놀림이 예술이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숙성된 장인의 기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작업이 이어졌어요. 한국의 장인 정신입니다. 이런 섬세함이 있었기에 우리 온돌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죠. 단열재 위에는 특수 개발된 온돌 패널이 하나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패널은 한국에서 특별 제작된 겁니다. 전통 구들장의 원리를 현대화했죠. 열 전도율이 일반 패널보다 50% 이상 높아요. 설치 과정이 마치 정교한 퍼즐 맞추기 같았어요. 보일러 연결 작업도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건 한국산 콘덴싱 보일러예요. 에너지 효율이 기존 보일러보다 30% 이상 높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특히 관심을 보이셨어요. 놀랍군요. 기술이 이렇게나 발전했다니. 온도 조절 시스템 설치도 첨단 기술의 향연이었어요. 각 방마다 온도 센서가 설치됩니다. 인공지능이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죠.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도 체크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스마트폰 조작법을 배우느라 분주하셨습니다. 배관 작업은 더욱 정교했어요. 이중 배관 시스템입니다. 만에 하나 누수가 발생해도 바로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죠. 배관 수명도 30년 이상 보장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토록 대단한지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재를 깔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연스러운 색감의 원목 마감재입니다.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접목했죠. 내구성도 뛰어나고 친환경 소재라 공기 정화 효과도 있어요. 드디어 첫 가동 순간이 왔습니다. 보일러 스위치를 누르자 은은한 소리와 함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열이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전통 온돌은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구들장을 데웠지만 이제는 첨단 기술로 그 지혜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김 팀장의 설명에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차가운 바닥이 점점 생명을 얻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맨발로 바닥을 만져보셨어요. 어머, 이거 정말 신기하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아버지도 신발을 벗고 바닥을 느껴보셨습니다. 저도 발을 디뎌보았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포근한 온기가 그대로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우리 집에, 이곳 보스턴의 차가운 집에 한국의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이 따뜻한 바닥이 가족을 하나로 모아줄 거예요. 한국의 온돌이 그래왔던 것처럼요. 김 팀장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떠나는 작업자들을 배웅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한국의 전통을 이어가는 장인들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지혜를 현대의 기술로 완성하는 예술가들이었죠. 이제 우리 집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따뜻한 바닥이 우리 가족의 마음도 녹여줄 거예요. 한국의 온기가 가져다준 기적을 기대하며 저는 첫날 밤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온돌 설치 후 첫 아침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웃음소리였어요. 1층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웃음소리. 언제 들어봤던가요?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잠옷 차림 그대로 계단을 내려갔어요. 거실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모님이 바닥에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보시다가 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며 웃고 계셨죠. 어머, 클레어 일어났니? 여기 앉아볼래? 바닥이 정말 따뜻하구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자리를 권하셨어요. 낯설지만 반가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침 식사는 각자 시간에 맞춰 대충 해결하기 일쑤였거든요. 조심스럽게 부모님 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바닥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너 어릴 때 생각나네.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우리 셋이 이렇게 앉아서 만화도 보고 그랬잖니. 어머니도 추억에 잠기신 듯 했어요. 맞아요. 클레어가 5살 때였나?
우리 셋이 바닥에 앉아서 퍼즐 맞추기도 했었죠. 저도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희미하지만 따뜻한 기억이었어요.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자연스럽게 거실에 모이게 됐어요. 각자 방에서 보내던 시간이 줄어들었죠. 바닥이 따뜻하니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말 아침이 달라졌어요. 늦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머니가 팬케이크를 굽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커피를 내리시고요. 우리는 바닥에 앉아 브런치를 즐기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보드게임을 했어요. 우리 이거 몇 년 만이지?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규칙을 잊어버리셨다며 투덜거리셨지만 금세 열중하셨죠. 게임에 저도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온돌의 매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창밖은 매서운 보스턴의 겨울바람이 휘몰아쳤지만 우리 집은 포근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이제야 알겠어. 왜 한국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지. 기억에 남는 건 폭설이 내린 날이었어요. 창밖은 하얗게 눈이 쌓였는데 우리는 따뜻한 바닥에 앉아 핫초코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 같은 느낌이 드네. 어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점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차츰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아버지는 은퇴 후의 계획을 이야기하셨어요. 저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느꼈던 외로움, 가족과 멀어진 것 같아 힘들었던 마음을. 부모님은 묵묵히 들어주셨어요. 우리도 미안해, 클레어. 너무 각자의 일상에만 빠져 있었나 봐. 따뜻한 바닥은 마치 마법처럼 우리 가족을 변화시켰어요. 차가웠던 관계가 녹기 시작했고 굳어있던 대화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윤의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온돌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공간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도 보고 간단한 요리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 정말 고마워.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리자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온돌 얘기를 꺼내줘서.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가까워진 것 같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온돌을 처음 경험했을 때 이런 변화를 꿈꿨어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날지는 확신하지 못했죠. 그런데 정말로 일어난 거예요.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우리 가족을 치유한 겁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밤 이 포근한 바닥에 앉아 감사함을 느낍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지혜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따뜻한 기적을요. 이제 우리 집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치 봄날의 온기처럼 우리 가족의 사랑도 다시 꽃 피우고 있어요. 2개월 후 저는 학교에서 특별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온돌이 바꾼 내 삶이라는 주제였어요. 역사학도로서 한국의 전통 문화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내용이었죠.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온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발표를 시작하며 말했어요.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인의 지혜이자 가족을 하나로 묶는 문화적 전통이에요. 과학적 원리와 인간적 가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발명품이죠.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제가 준비한 자료에 관심이 집중됐어요. 고구려 고분 벽화 속 온돌 구조도, 조선시대 온돌방 그림, 그리고 현대 온돌 시스템의 기술 설명까지. 교수님께서도 감탄하셨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연구네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문화적 의미를 잘 짚어냈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이 이토록 가치 있다는 걸 알리게 되어 기뻤어요. 발표 후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너희 집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어보는 친구들을 흔쾌히 초대했어요. 우리 집은 어느새 작은 문화교류의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건 절친한 친구 사라였어요. 와, 이게 바로 온돌이구나. 맨발로 바닥을 만지며 감탄했죠. 따뜻하지만 전혀 답답하지 않아. 정말 신기해. 사라의 반응이 한국에서의 제 모습과 똑같아서 웃음이 났습니다.
옆집 존슨 부부도 자주 놀러 오셨어요.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처음이에요. 우리 집도 설치하고 싶은데? 은퇴를 앞둔 그분들께 온돌은 매력적인 선택이었나 봅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존슨 아주머니는 바닥의 온기가 건강에 좋다며 만족스러워 하셨죠. 지훈과는 매주 영상통화를 했어요. 우리 가족이 많이 달라졌어, 지훈아.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온돌은 정말 사람을 모이게 하는 힘이 있더라. 지훈의 할아버지께서도 가끔 통화에 참여하셨죠. 보스턴에서도 우리 온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니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우리 동네에서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설치한 집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팀장님은 더 바빠지셨다고 해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야 온돌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네요. 주문이 밀려들어 새로운 인력을 뽑아야 할 정도예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이웃집 세라 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이런 지혜로운 문화를 가진 나라니까요.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이제 보스턴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온돌은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데우고 있죠.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지혜가 여기 미국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지역신문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이 보스턴을 변화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기자는 특히 온돌이 가져온 문화적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이웃들이 따뜻한 바닥에 모여 교류하는 모습을요. 지금도 저는 매일 저녁 이 따뜻한 바닥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창밖은 여전히 춥지만 우리 집은 포근해요. 부모님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죠. 이 평화로운 일상이 한국의 전통 문화 덕분이라는 게 새삼 놀랍습니다. 한국의 온돌이 가져다준 이 따뜻함은 단순한 온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사랑이고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지혜이며 현대기술로 완성된 한국의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의 힘이 되었죠. 지훈의 할아버지 말씀처럼 온돌은 정말 사람을 모이게 하는 공간이었어요. 그것도 한국과 미국이라는 거리를 뛰어넘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의 지혜는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현재를 따뜻하게 만들고 미래를 밝히는 빛나는 등불이라는 사실을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따뜻한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온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의 전통 문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을 변화시켰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온돌 말고도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훌륭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한국의 지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주제를 다뤘으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